저주를 대변하는 걸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이었습니다. 8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경기 위축,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달 8월 5일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흔들렸을 때 그때 고용 지표를 보고 급락이 나왔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 지표를 앞두고 위험 회피 물량이 좀 선제적으로 나온 것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한 엔화 가치가 다시금 강세를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잡음도 다시 흘러나와 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결국에 9%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 오늘 어떠한 표정을 지어줄까요? 좀 주의해서 시장을 전망해 보면서 대응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마감가부터 보실게요. 코스피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0.6%의 하락으로 코스닥은 낙폭이 깊었습니다. 1%의 낙폭을 키우면서 760선에서 턱걸이 마감이 됐었는데요. 외국인 기관, 어제 거래소, 코스닥 일제히 쌍끌이 매도해주면서 부담이었었고요. 지난 8월 말부터 좀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도 4거래일 연속의 매도가 나와줬습니다. 지수 자체의 하방 압력을 키웠던 거는 역시나 반도체였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의 저가가 어제의 종가였습니다. 계속해서 낙폭을 키웠고 삼성전자는 2%, SK하이닉스는 3%의 급락, 외국인들이 강하게 물량을 던졌거든요. 간밤에 엔비디아 필두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반도체 점검 필수적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유한양액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장중에는 7%가량의 급등이 또 한 번 전개가 됐었고요. 이제 15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신사업,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KB증권의 리포트가 있었고요. 차별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신재생 관련해서는 금융 역량도 중요하고 사업 개발도 중요한데 삼성물산은 상사도 그리고 건설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목표가 20만 원을 좀 재확인시켜주는 하루였습니다. 화장품주도 또 올라와 있네요. 그 직전일에도 강했었죠.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다 보니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소비주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APR이 5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삐아는 오름폭을 좀 반납을 했네요. 20%의 상승에서 7%의 상승으로, 그리고 실리콘투 4%, 잉글우드랩이 한 3%의 상승 보여줬고요. 이 직전 날에 좀 가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이 중국향 매출이 높았던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또한 어제 장에서는 이 상승을 해줬다는 부분도 특징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밸류업 볼게요. 이번 달 안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LG, CJ, GS, LS 지주사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 밖에 금융, 보험, 그리고 증권사 너나 할 것 없이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플러스 알파 밸류업으로 이 수급 논리로 의해서 좀 움직여주고 있죠. 밸류업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줄지 좀 관전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STO가 올라와 있습니다. STO 토큰 증권 관련주 시세의 연속성이 잡히고 있어서 새로운 테마주로의 탄생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안에 토큰 증권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발의가 된 바 있었는데 그 문턱을 넘지는 못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여야 모두가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좀 쉽게 넘어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SM, 핑거가 모두 다 상한가 들어가서 풀리지 않은 채 끝이 났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K옥션, FSN 같은 종목들 일제히 시세가 나와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시장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들 살펴볼게요. 방산이었습니다. 방산이 개장 직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MSPO라는 건데요. 주최 측에서는 홈페이지에 이 한국의 방산 기업들을 아시안 타이쿤이라고 칭하면서 MSPO의 최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큰 발언이었죠. 동유럽에서
본다면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 총 27개의 기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현대로템,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가 자리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은 K2 전차 보셔야 되겠죠. 지난 2022년에 폴란드와 K2 전차 1000대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었고요. 같은 해 1차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180대였었고요. 이번에 기대감이 정말 큰 건 그 남은 2차 물량이 계약이 성사가 될 것인가인데요. 한 820대로 지금 계약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동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화오션 별표가 쳐져 있죠. 이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지금 폴란드에서 노후화된 잠수함 3척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오르카 프로젝트인데요. 사업 규모로 따졌을 때는 22억 5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3조가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화오션이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 엄청난 잭팟이 되겠죠.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한국항공우주 FA50 전투기까지 지금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 어제 이 방산주 내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움직여줬었는데요. 리포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나왔고요.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너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루마니아 쪽에서도 이 새로운 전차를 찾고 있는데 총 300대가 예정이 되면서 이제 이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에서는 방산 업종 내에서 현대로템을 탑픽으로 목표 주가는 64,000원으로 잡았고요. KB증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산 내에서의 탑픽은 현대로템, 목표가는 6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ESG 펀드도 방산을 삽니다라고 달려있죠. ESG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방산,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죄악주로 묶이곤 하는데 그런데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AI 열풍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면서 석탄과 원전에도 돈이 많이 들죠. 그렇다 보니 수익 창출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 ESG 펀드마저도 방산을 삽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자, 다음으로 보실게요. 다음은 로봇주, 갈 듯 말 듯 로봇주 타이틀 달려있죠. 줄줄이 모멘텀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 안에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주가가 8월부터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렇게 시원한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I의 끝은 로봇이다 이렇게 또 말도 나오죠. 젠슨왕 CEO가 지난 3월에 GTC 2024에서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게 로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었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휴머노이드 시범으로 생산을 하고 우리가 테슬라 공장에서 사용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애플에서는 이미 애플카를 포기하고 로봇으로 집중을 하고 있죠. 탁상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2026년 상용화 목표라고 하고요. 가격은 벌써 나옵니다. 한 136만 원으로 책정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가 지금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두 후보의 공통된 목표는 제조업 육성입니다. 제조업 시설 키우려면 결국에 산업용 로봇이 필수적이다로 좀 귀결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과 LG 올해 대형 M&A가 나올 것이다. 연초부터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뉴스는 없습니다만 정리를 해봤거든요. 삼성 밸류체인 로봇 그리고 LG 밸류체인 로봇이고요. 삼성전자 대장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9월 27일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차세대 협동 로봇과 자율주행, 자율이동 로봇을 공개할 거야 라는 소식이었고요. 보핀용 감속기를 개발하는 이렌시스, 인타sp스, SBB테크, SPG 같은 종목들 최근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부침이 좀 있었죠. 관련한 로봇주들 시원한 상승은 없었지만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로보티즈 되겠습니다. 올해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판매가 시작될 거야 라는 그 기사가 나와주면서 장중에 한 10% 이상의 급등 나왔었는데요. 시세의 연속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산과 로봇 체크해 봤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